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김병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이 언급한 조건이라면 지금 당장도 살상무기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 3가지는 민간에 대한 대규모 공격,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 이렇게 3가지 조건을 언급했는데 이게 이미 충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치밀한 계산에 의해 나왔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한 거고요. 나토 회원국들은 끊임없이 우크라이나에 우리의 살상무기 지원을 요구해왔고,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부족한 게 포탄이란 겁니다. 지금 포탄 수십만 발, 국산 기관총탄 430만 발, 전차포탄 수만 발, 이것도 폴란드에 보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데요. 폴란드에 수출한 물량은 우크라이나에 간접 지원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문제는 이러한 소식을 접한 러시아의 반응인데요. 적국이 되면 안보적으로 대한민국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도청까지 드러난 마당에 정말 더 무섭다. 중국과 러시아가 적대국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거면 일부러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 전쟁하자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일본의 근황도 아주 가관입니다. 90여 명의 일본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하고요. 기시다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모를 복납했다는 속보가 나왔죠. 이러니 이재명 대표의 지적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주변 4강의 동네북이 됐다는 게 아주 뼈아픈 대목입니다. 도대체 왜 하루아침에 동네북이 돼야 되죠? 지금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여기저기 뒤통수 맞고,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제대로 타격받고 뭐 하나 제대로 얻어낸 게 있냐고요. 이에 추미애 전 장관은 미친 폭주를 멈추라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북한의 최신 무기 공급 가능성을 언급한 러시아의 발언도 결코 허언이 아닐 거란 거고요. 이런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허세가 너무 심하다 이거죠. 법치 외교 허세로 나라를 백척간도에 몰아넣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고요. 중국의 염장을 지르고 러시아의 적이 되고 독도를 넘보는 일본 총리랑 함께 전쟁 연습을 하는 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냐. 미친 폭주를 즉각 멈춰라 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단 거고요. 신장식 변호사도 최근 김현욱 미주연구부장의 러시아 약소국 망언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인구, 명목 GDP, 달러 대비 물가 수준 기반 구매력 GDP, 국토 면적 등 직접 비교해보면 얼마나 황당한 소리였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요. 자부심도 좋고 정신승리도 알아서 하는 건데 팩트체크를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겠냐, 이런 사람이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에 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일 따름입니다. 미국이 뒤통수를 치든 말든 그냥 미국 옆에 붙어서 러시아랑도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외치는 듯한 대통령을 그냥 옹호하는 기관으로 바뀐 거냐는 비판도 하나 틀린 말 없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윤석열의 밀실 외교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안보와 우리 군 대비 태세에 큰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버리는 위험천만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발언을 자제하라 이겁니다. 게다가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160여 개 한국 기업들이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우리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가짜뉴스 전면전에 나선다는 얘기나 하고 있죠. 물론 가짜뉴스 대응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비판, 듣기 싫은 얘기, 이걸 전부 다 가짜뉴스로 몰고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게 목적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고요. 최근 당정에선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정했다고 하죠. 심지어 이러면서 문재인 케어는 폐지해서 국민 의료비 폭탄을 여기저기 터뜨리고 있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목표인가 싶고요. 여태까지 해온 것 중에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즉각 귀국해서 낱낱이 실체를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22일 기자회견 후에 조기 귀국으로 가닥을 잡는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한국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김용민, 이수진, 장경태 의원의 찌라시가 돌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가짜뉴스는 가짜뉴스대로 잡되 만약 실체가 드러난 의원들은 제대로 책임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국 선언이 3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무려 41건이나 발표됐고요. 박근혜 때의 시국 선언이 줄을 이었던 상황과 비슷하단 겁니다. 엉터리 논리로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는 게 지금 정부고요. 그런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아무튼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